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곳에 글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지극히도 평범한 삶을 살았던 한 남자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에서 저는 살았어요. 아빠와의 이혼 이후 엄마는 외할머니가 있는 제주도에 터를 잡았고, 엄마는 외할머니를 따라서 함께 물질을 하며 돈을 버셨죠. 진모야, 이게 뭔지 아나? 바다에서 나는 물미역이다. 몸에 엄청 좋고 값도 많이 나가서 서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건데 너 먹어라. 할머니는 바다에서 건진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은 서울 사람 주기 아깝다고 하면서 저에게 주고는 했어요. 어리디 어린 저는 그게 귀한지도 모르고 됐어 할머니, 나 안 먹어 하고 할머니 손을 탁 쳤죠. 할머니는 하하하, 우리 손주가 아직 귀한 거를 잘 모르나 보네 하면서 멋쩍게 웃고는 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한가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에 익숙한 채 하루하루 보냈어요. 높은 건물이 없고 드넓게 펼쳐진 꿈만 같은 제주의 풍경, 그 자체로 저에게는 힐링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버지가 없는 서러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아빠의 불륜으로 인해서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했지만 저라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제주에 내려가 이런저런 측면에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성격도 좋고 남들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엄마 덕분에 제주도 도민들은 항상 저희 집에 와서 온갖 고민들을 털어놓고 엄마에게 마음을 의지했죠. 심지어는 옆집에 사는 꽃순이가 저에게 너는 참 좋겠다. 아줌마가 너네 집 엄마라서 나도 너네 엄마 같은 사람이 우리 엄마였다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엄마는 저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혼내거나 하는 게 없었거든요. 하여튼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 매일 물질을 하러 나가는 엄마였지만 저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소중했고 가난이라는 것을 못 느낄 정도로 불어오는 바람과 시원한 풍경, 그리고 까만 돌과 푸른 바다 덕분에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보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지요. 삼촌이 외할머니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겁니다. 진모야, 어떻게 하면 좋니? 어쩌면 우리 이제 제주에서 더 이상 못 살 수도 있어. 정말로 큰일 났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제주에서 못 산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알고 보니 삼촌이 외할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했는데 사업이 망하고 할머니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집이 팔린 거였어요. 그래서 몇십 년을 살던 그 집에서 더 이상 저희 가족이 살지 못하게 된 것이었죠. 할머니는 급한 대로 같은 해녀 일을 하시는 분이 작은 방 하나 남는 게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서 살게 되었고, 저랑 엄마는 엄마의 친구가 있는 서울로 올라가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제주도 가면 안 돼? 계속 제주도에서 살고 싶어, 엄마. 진모야, 우리 꼭 다시 제주로 내려오자. 엄마 친구가 엄마한테 서울에서 일자리랑 숙식을 제공해주겠다고 해서 엄마랑 우리 진모랑 잠깐이라도 서울에서 머물러야 할 것 같아. 엄마 마음 이해하지? 저는 눈물을 꼭 참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올라간 저는 그때부터 지옥이 펼쳐졌지요. 엄마가 쓰러진 거였어요. 혹시 여기 양진모 되시는 분 맞나요? 어머님께서 쓰러지셔서 양심병원으로 빨리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거짓말일 거야. 아닐 거야. 저는 눈물방울을 흩날리면서 막 뛰어갔어요. 진짜 뛰어가면서 신발이 벗겨지고 발바닥에 피가 나는데도 아픈지 모르고 그렇게 간 것 같아요.
뇌출혈로 인해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볼 때는 전두엽 쪽에 출혈이 있으시고 대동맥이 엑스레이 상으로 하얗게 보여요. 꽤나 출혈 부분이 크고 아마도 깨어나시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신고를 받으셔서 병원에 늦게 오시고 상황도 안 좋아서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살 수 있는 거죠? 살 수만 있다면 제가 뭐라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이라면 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영영 못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긴 했는데 쇼크까지 와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외치고 또 외쳤지만 엄마가 쓰러진 것은 현실이었고 저는 불이 켜진 수술방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시간 후 나온 엄마, 그리고 의사는 수술은 잘 마치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절망적이었습니다. 눈이 꼭 감긴 채로 수술 침대에 누워서 입에는 커다란 호스를 끼고 나오는 엄마를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빠가 집에 아예 상간녀를 데리고 오고 나 이제 내 사랑 찾아서 살 거야 소리치면서 엄마를 비참하게 만들어도 가정을 깨기 싫다고 아이를 위해서 꾹 참고 살겠다고 해서 버티다가 안 되어서 이혼한 거거든요. 우리 엄마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제발 이러면 안 돼요. 제발. 엄마 살아나자. 엄마 깨어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엄마한테 잘할게. 제발.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깨어날 기미가 안 보였어요. 엄마는 1년 동안 반코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가 제 앞으로 쌓여 있었고 저는 어떻게든 엄마를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대출받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사는 지금 환자 심박동수가 너무 안 좋고 계속되는 수술로 인해서 몸 상태도 현저하게 안 좋고 무엇보다 몸 안에 있는 염증 수치가 일반인을 훨씬 넘어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셔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선생님 안 돼요. 우리 엄마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늘 엇나가지 않고 적중한 것처럼 엄마의 죽음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눈물바다로 범벅된 장례식장, 그리고 남겨진 저라는 사람. 그렇게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소천하신 후 완전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은 가족이라고는 장가를 안 간 철부지 외삼촌, 우리 집안을 뿔뿔이 떨어뜨리게 한 장본인, 쳐다도 보기 싫은 마음에 저는 삼촌과 연을 끊었고 서울에 홀로 남아 제주도로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냈습니다. 혹시 제가 일할 곳이 있을까요? 아니, 나이도 어린데 벌써부터 인력사무소에 오고 있네. 일할 곳이야 많지. 다만 다 힘쓰는 일이라서 청년이 괜찮을지 모르겠어. 괜찮습니다. 제가 뭐라도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에휴, 나이도 어린데 사무직으로 할 수 있는 거 하지. 알겠어. 그러면 내일 새벽 5시에 여기로 다시 와. 봉고차 한 대 있는데 그거 타고 건설 현장으로 갈 거니까. 저는 그렇게 막노동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양씨,
저기 있는 벽돌이랑 해서 빨리빨리 나르라고. 이러다가 다 큰일 나. 양씨가 꾸무적되면 우리 다 퇴근 느려진다고. 소장님은 몸이 느린 저에게 타박을 했습니다. 세상에, 일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다면 안 했을 텐데. 생각보다 너무 힘든데?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고개를 들 수조차 없을 정도로 햇빛은 따갑고 어떻게 하면 좋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고통스러웠어요. 이렇게 아득바득 돈을 벌면서 사는 인생도 현타가 오고 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안 돼.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지. 아직은 내 앞에 남아있는 엄마의 병원 비제, 앞으로 제주도로 다시 가려면 열심히 살아야지.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사 현장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소장님이 배려해주신 덕에 틈틈이 그늘에 쉬면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이 터진 거였습니다. 제가 공사 현장 2층에서 떨어진 거였어요. 양씨 지금 건물에서 떨어졌다. 빨리 신고하고 현장으로 모두 와. 멀리서 들리는 소장님의 목소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고통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었고 눈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떨어지면서 허리를 정말 크게 다치셨어요. 다행히 수술은 안 해도 되지만 한동안 일어나지는 못하실 거고 앞으로도 무거운 거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생 허리 못 쓸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이 정도 상태면 천운인 거예요. 만약에 잘못 떨어졌으면 척추마비되어서 반신마비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죠. 그래, 다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어찌 보면 이만하길 다행인 거지. 더 크게 다쳤으면 너무나도 크게 힘들 뻔했어. 저는 6개월간의 입원과 재활 끝에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서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은 참 다행이었지만 더 이상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절망이었지요. 고시원 같은 단칸방에서 저 혼자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내 몸 하나 뉘일 자리도 부족한 그곳에 하염없이 검은색 벽을 보니 우울해지더군요. 그때 지잉 울리는 문자 소리. 누가 보낸 거지? 나는 문자 올 사람이 없는데. 끈적하게 습한 핸드폰을 열어보니 양진모 씨 연체금 2,800만 원입니다. 이자는 현재 총 49만 200원입니다. 빚 독촉 문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뭘 더 기대해. 빚쟁이에 부모 잃고 허리도 아픈 나를 누가 찾아주겠어. 빚쟁이들만 나를 애타게 찾지. 저는 참 씁쓸했습니다. 빚만 늘어나고 하루하루 감당하기 힘든 일들만 생기고 더 이상 저는 일할 힘이 없었어요. 창문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불빛에 의지하면서 그저 집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구인구직을 해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무직 지원 월 300만원, 최소 조건 4년제 학력, 토익 850점 이상, 각종 자격증 우대. 저는 이 조건에 단 한 개라도 포함되는 게 없었어요. 제주도에서 살다가 전교권을 달리고 있을 때 외삼촌의 빚 문제가 터졌고 저와 엄마는 도망치듯이 서울로 올라왔기에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지요.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두워졌지? 내가 바라던 내 미래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일까? 나는 아닌데. 나는 이런 삶을 원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고민이 컸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게 참 무거웠어요.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걸려서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라고요.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죽을까? 어떻게 죽어야지 편할까? 저도 모르고 핸드폰으로 죽는 방법을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돈은 못 벌고 빚은 쌓여있고 자연스레 집세는 밀리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번 달까지 집세가 4달이나 밀렸네. 이번에도 안 내면 집주인 아줌마가 찾아올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쫓겨날까봐 무서웠어요. 그렇다고 집주인 아줌마에게 사정을 좀 봐달라고 언젠간 다 월세를 갚겠다고 말하기도 죄송스러웠죠. 그래도 집세가 3달 정도 밀렸을 때는 보증금에서 깔 수 있을 정도였지만 4달째는 보증금에서 깔 수도 없었습니다. 역시나 제가 집세 4달을 밀리니 집주인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부재중 전화 3통, 그리고 문자. 청년, 집주인 아줌마야. 계속 월세가 밀려서 요즘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 달까지 밀리면 보증금 다 까먹는 거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계속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저는 차마 죄송스러워서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문자를 받고 저는 하염없이 제 자신을 탓하기만 했죠. 나는 쓰레기야. 집세도 못 내고 사회에서 1인분 역할도 못하고 허리 아프다는 핑계로 지금 누워있는 지 몇 달이나 됐잖아. 에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사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있을까? 집주인 아주머니에게도 죄송하고 내가 내 자신이 싫으니 더 이상 버틸 수 없네. 이런 안 좋은 생각이 들면서 저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야 만 겁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제가 술을 왕창 마시고 준비를 한 거였어요. 세상에, 정말로 그러면 안 됐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수면제를 먹고 안 좋은 선택을 한 거였죠. 세상에, 잘 있어. 너무 지쳤어.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터지니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눈을 감은 저, 죽을 준비를 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었어요. 그때 쿵쿵쿵 두드리는 문소리가 제 귓가를 강타한 겁니다. 청년 집에 있어?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듣고 저는 픽 하고 정신이 끊겼어요. 눈을 떠보니 천장은 하얀색이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죽은 건가? 여기는 어디지? 천국인 건가? 설마 난 죄도 많이 지어서 지옥으로 갈 줄 알았는데 정말로 여기가 천국인 건가? 그때 집주인 아줌마가 불쑥 제 얼굴 앞으로 나타난 겁니다. 청년 죽을 뻔했어. 대체 왜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한 거야? 청년, 제발 그러지 마. 얼마나 내가 가슴 아픈데. 그럴수록 내가 힘들어. 나 진짜 우리 집에서 사는 청년들이 그런 생각하면 나도 괜히 마음이 아파. 사실 8년 전에 내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우리 집 하숙생이 시험을 연속으로 떨어지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 내가 그 현장을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이고. 에휴, 청년, 이번에도 느낌이 쎄해서 집에 찾아갔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정말로 가슴이 쿵 했습니다. 마치 엄마처럼 저를 신경 써주는 아주머니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면목이 없네요. 죽으려면 다른 곳에서 그랬어야 하는데 제가 민폐 끼칠 뻔했네요. 에휴, 청년,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 알겠어?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울게.
나야 뭐 살 만큼 살았고 이제는 욕심도 없고 청년들 힘드니까 조금이나마 도움 준다고 싼 값에 월세 받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퇴원하면 그 고시원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아주 뜨끈한 밥 먹이면서 일주일 동안 청년 특별관리 해줄 테니까. 저는 아주머니의 그 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은근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저는 저산소증 치료를 다 받은 후에 퇴원을 하게 되었고 그 집주인 아주머니네 집에 들어가서 일주일 정도 살면서 마음을 달래게 되었습니다. 사는 게 참 힘들지. 그래도 죽으면 안 되지. 죽기 전에 후회할 수도 있고 그런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잖아. 아줌마가 어른으로서 이렇게 힘든 사회를 만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미안해. 그러니 이제 편하게 살자. 그냥 마음 편하게 별 기대 없이 편하게 살자고. 아침마다 따끈하게 밥을 지어주시는 집주인 아주머니 덕분에 저는 밥을 굶지 않고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만으로 저에게는 참 따뜻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기분도 참 좋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샤워를 하고 사각 팬티를 입고 나왔는데 그 모습을 집주인 아주머니가 본 겁니다. 저는 놀라서 아, 계신지 모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후다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갑자기 아주머니가 제 방을 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청년, 시간 있으면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할래? 시간이 늦은 저녁 밤이었어요. 거의 새벽이었죠. 저는 놀란 눈을 하고 무슨 일 있으세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아니, 내가 그게 아니라 청년 다리에 있는 흉터를 보고 든 생각인데 혹시 어머님 성함이 김미리니? 저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엄마 성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면 네가 그 진모가 맞구나. 양진모, 제주 출신 김미리 언니.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좁을 수가 있어? 갑자기 집주인 아줌마가 펑펑 우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말도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안 거고 또 왜 우는지 영 알 길이 없었지요. 거의 1시간 정도 집주인 아줌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펑펑 울다가 울음을 그치고 저에게 제주도 출신이지? 너희 어머니. 네, 맞아요. 아이고, 진짜 맞네, 맞아. 그렇게 집주인 아주머니는 겨우겨우 꺽거리면서 우는 울음을 멈추시고 저에게 차근차근 하나씩 말해주셨습니다. 내가 사실은 제주 출신이야. 제주도 고아원에서 자랐어. 중학교 3학년 때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고아원 탈출해서 길거리에서 살았지. 그때 나를 거두어준 사람이 네 엄마야. 날 데리고 마라도에 가서 고아원에서 날 괴롭힌 이들과 멀어지게 해줬어. 네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결국 아이를 지우고 마라도로 도망쳐서 네 엄마 집에서 숙박을 하면서 마음을 얼마나 달랜지 몰라.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요? 사실 엄마가 제주도에 저랑 함께 살 때도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도우셔서 동네 사람들이 엄마를 잘 따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주도에서 사는 걸 너무나도 행복하게 여겼는데
삼촌 때문에 서울로 오게 되었고요. 그래, 네 엄마가 참 사람을 좋아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두 팔 뻗고 도와주려고 하고 참 사람이 괜찮아. 그렇게 나는 너희 엄마 집에서 3년 동안 살다가 제주도로 다시 넘어와서 먹고 살 길을 찾았고, 너희 엄마는 서울로 올라가서 일하다가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 내가 너희 엄마 집까지 놀러 갔어. 그때 널 본 거고, 네 다리에 난 흉터를 보고 내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남편이 술 마시고 애 다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을 해서 내가 그것도 잊지를 못해. 그때 네 이름이 양진모였지. 알고 보니 집주인 아주머니는 제주도 사람이었고 우리 엄마에게 큰 도움을 받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우리 엄마를 다시 만날 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머니는 부동산 중개 시험에 합격해서 서울로 올라가고, 우리 엄마는 그 무렵에 아빠와 이혼하고 또다시 제주도로 내려가면서 서로 또다시 엇갈린 거였습니다. 그렇게 아줌마랑 우리 엄마는 다시 만나지 못했고, 아줌마는 저를 갓난아이 때 얼굴 본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너희 엄마가 부모 없는 나를 발견해서 마라도로 데리고 가서 물질도 알려주고 밥도 챙겨주고 남자 조심하라고 하면서 날 참 많이 챙겨줬어. 정말로 그런 사람 또 없어.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너희 엄마가 제일로 좋은 사람이었다. 절대로 못 잊지. 아무리 너희 엄마를 다시 찾으려고 노력해도 연락 한 번 안 닿더니 아이고 이렇게 만나는구나. 엄마는 잘 계시니?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면서 어머니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뇌출혈이었고요. 어쩌면 좋아. 이를 정말로 어쩌면 좋아. 가슴을 몇 번이나 쓸어내리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럼 어머님 어디에 계시니? 인사라도 하러 가자. 제주도에 계셔요. 외할머니랑 같이 가족묘에 안치되어 있으세요. 다음 날 바로 저와 집주인 아주머니는 제주도로 날아갔어요. 사실 저는 엄마에게 무척이나 가고 싶었는데 차마 돈이 없어서 제주도로 엄마를 보러 못 갔거든요. 그렇게 저는 엄마가 계시는 제주도 납골당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주머니는 미리 언니, 김미리 언니, 나 순자야. 내가 언니를 그렇게 찾으려고 제주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랬는데 언니 소식도 없더니 어떻게 이렇게 황망하게 날 두고 떠날 수 있어? 우리 친자매처럼 친하게 지냈잖아. 내가 얼마나 언니한테 신세를 많이 졌는데 내가 그걸 갚을 기회를 좀 주지. 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언니. 아주머니는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찡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생전에 그래도 엄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덕에 내가 지금 이렇게 득을 보는구나. 엄마 고마워요. 나도 엄마처럼 힘들고 극한의 상황에도 남들을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게요. 엄마, 하늘나라에서 외할머니랑 행복하게 계셔야 해요. 엄마가 좋아하는 물회를 한 숟갈 떠서 올리며 절을 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집주인 아줌마는 부모도 없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았어. 이제 청년 마음이, 아니 우리 진모 마음이 이해가 되네. 진모야, 내가 열심히 살아서 투자도 하고
이런저런 모아둔 게 많거든. 이제는 내가 진모 네 엄마가 되어서 네가 살아갈 앞날에 필요한 것들을 무한 지원해줄게. 아줌마가 이제는 도와줄게. 미리 언니한테 진 마음의 빚을 서서히 갚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진모야.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니? 정말로 난 몰랐다. 이거는 하늘이 주신 기회인 것 같아.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죄송스러워서 아주머니에게 무언가를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그저 저는 괜찮아요. 죽을 뻔한 저를 발견해 주시고 저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신 것만으로 저는 이미 감사해요. 우리 엄마가 아주머니 목숨을 살린 것처럼 저도 아주머니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으니 이제 서로 마음에 빚진 거 없는 걸로 퉁쳐요. 아이고, 우리 진모가 속도 깊지. 엄마 닮아서 속도 깊어. 정말로 속도 깊어. 그렇게 아줌마와 저는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저는 그 이후도 아줌마의 도움을 받아서 그 고시원에서 월세를 안 내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건강 악화로 인해서 더 이상 막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자리도 쉽게 구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이런저런 힘든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줌마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진모야, 너 제주도에 가서 살고 싶니? 네, 당연하죠. 저는 꿈이 제주에 다시 내려가서 하루하루 인생 살아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걸요. 그래? 알겠어. 갑자기 저에게 질문한 아줌마는 몇 달 뒤 저를 찾아와 다시 말을 했습니다. 진모야, 너 제주도 내려가서 살아라. 아줌마가 제주도에서 숙박업소 운영을 하려고 전부 다 계약했거든. 너 위해서 일자리 만들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가 사람 상대하는 거 잘하기도 하고, 제주도도 잘 알잖아. 손님들 가이드 역할도 하면서 그 숙박업소에서 먹고 자고 힐링하면서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아줌마에게 그 제안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정말로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좋은 제안이었어요. 아주머니, 당연히 가야죠. 세상에, 제 꿈이었어요. 정말로 제 꿈이었어요. 제주도로 다시 내려가서 그냥 숙박업소 매니저 같은 거 하면서 평안하게 하루하루 사는 거요. 아주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이번 주에 바로 내려가서 다음 주에 시공 완료되는 집 네가 관리하고 손님 받고 매출의 10% 가져가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 날아갈 것 같았어요. 꿈에만 그리던 삶을 이렇게나 일찍 달성할 수 있게 되다니. 세상에. 사실 저는 돈이랑 명예,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돈 많아도 명예로운 삶이어도 이 마음이 불편하면 그거 다 부질없는 거거든요. 물론 돈이랑 명예가 어느 정도 선까지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이상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걸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행복하게 그냥 위를 쳐다보지 말고 내가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숙박업소 관리하는 직업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꿈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제주도에 내려가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고 그 아주머니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맨날 고시원에 누워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만 생각했던 저는
제주도의 그 푸르른 바다 덕분에 마음을 달랠 수 있었고, 그 바다가 주는 힐링 덕분에 세상에 받았던 상처들도 위로가 되었고, 어느 정도 치유가 되더라고요. 참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주도에 내려온 저를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반겨주었기 때문에 텅 빈 가슴 한쪽이 꽉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하늘에 대고 말했지요. 엄마 덕분에, 엄마가 살아생전 남들에게 베푼 그 마음 덕분에 제가 그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먹고 살고 있어요. 엄마, 정말로 감사해요. 제가 죽기 전까지 엄마 따라서 많이 베풀고 갈 테니까 잘 계셔요. 하고요. 제주에 내려가서 다친 마음을 치유하고 매일을 열심히 산 저는 지금 전보다 훨씬 살만해졌습니다. 참 행복해진 거였죠. 제주도에 있는 저를 아시는 분들도 진모가 참 얼굴이 밝아졌네. 다행이야. 정말로 다행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시원에서 죽으려고 하다가 집주인 아주머니의 기지로 가까스로 살아나게 되었고, 그러다가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가 우리 엄마 친구라서 이렇게 일자리까지 얻게 되었네요. 원래는 죽은 목숨이었던 저는 이웃의 사소한 관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네요.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제주도에 내려온 지금도 이따금씩 힘들어서 우울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게스트하우스에 오신 분들은 정말로 많은 사연을 가지고 오세요. 어떤 분들은 회사를 실직해서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고 전 재산을 들고 오셨다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은 이혼하고 나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에 당일에 비행기표를 끊고 오셨다는 분들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오신답니다.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마음을 나누고 치유하고, 이런 과정들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자주 들으면서 마음을 비웠던 이 채널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도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성공한 인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하면 어떨까 싶어서 용기 내보았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날이 더우니 더위 조심하시고 긍정적으로 웃어요. 우리 같이 웃어요. 많이 웃을수록 복이 들어온다네요. 그럼 감사합니다.